야, 이게 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결로면은 이건 뭐 이 문이 있어서 이게 겨울에 난방이 일로 다 올라오지 않게 이거 우선 증상이 약간 특이해요. 점점 더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한 현상이 C165714님이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고양시 쪽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으신 분이고요. 결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네요. 2층 계단 쪽 방에 결로가 심하고 3층은 창가 쪽에 결로가 발생했습니다. 결로의 정도가 겨울에 옷이 젖고 물이 흘러내리는 정도입니다. 창가 쪽 보수는 사춤이 문제일 것 같고 따라서 내부 쪽에서 폼으로 작업하면 될런지요. 방 단열 보강은 아이소핑크나 슈퍼 온돌이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2층 방 내부에 사용해도 가능한지요? 뭐 이런 걸 물으셨어요. 야, 이게 물이 흘러내릴 정도의 결로면은 이건 뭐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층 계단방 안쪽 벽 결로 보수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3층 창가의 결로 보수 방법은 뭔가? 세 번째, 창틀 보수는 안쪽에서 우레탄 폼으로 사춤하면 되는 것인지. 4번, 단열재는 아이소핑크나 슈퍼 온도리가 좋은 건지.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네 가지 다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게 먼저죠.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있는 위치가 아까 고양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주 추운 지역, 조금 덜 추운 지역, 뭐 하나도 안 추운 지역 뭐 이런 식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당연히 추운 지역일수록 단열재 두께를 더 두껍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고 이런 두껍게 이 두껍게를 맞추는 기준이 되는 정량적인 수치를 열관류율이라고 부르고 그거대로 정해 놨어요. 고양시는 두 번째로 추운 지역에 속해요. 중부 2지역. 중부 2지역에서 외기에 직접적으로 면한 벽, 그러니까 이 벽 바로 바깥이 외기인 벽, 이게 0.240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열관류율 기준치를 만족하면 되는데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기준치가 틀립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아무튼 현재 시공되어져 있는 단열재가 성능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외벽의 단열재 125mm 가등급으로 시공되어져 있어요. 이 두께의 단열재로 계산을 해보니 0.24가 나오는데 뭐 기준치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단열재 때문에 뭐 결로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결로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뭐야? 바로 창문이에요. 외부에 면한 창. 창호의 단열 성능이나 창호 주위 사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선 증상이 약간 특이해요. 2층 방인 201호에서는 계단실 벽 쪽에 그리고 3층 방인 301호에서는 창문 쪽에 결로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로가 생긴다는 문제의 방하고 그 옆에 바로 계단실하고 붙어 있어요. 벽 하나를 두고. 자, 그런데 계단실은 1층에서부터 저 위에 옥상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통로죠. 속이 빈 사각 기둥이란 말이에요. 이 통로를 따라서 더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래서 위쪽에 있는 301호의 저 가운데 벽, 저 벽은 따뜻한 공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 201호의 벽은 차가운 공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호 벽 전체가 그대로 다 차갑기 때문에 201호에선 벽에 결로가 생기는 것이고 따뜻한 벽에 닿아 있는 301호에선 벽에 결로가 생기지 않고 더 차가운 창 쪽에 가서 결로가 맺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 벽체에 단열 시공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단열 라인을 외벽 쪽으로만 돌리고 계단실과의 사이에 있는 저 벽은 그냥 내부 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 계단실 창을 비롯한 외부에 면한 창의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계단창이 북쪽으로 나 있단 말이에요. 결로가 생기는 방들도 다 창이 북쪽인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창을 통한 열 손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안, 외부 창호를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계단실이 열 이동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가정이 맞는지 우선 검증을 먼저 해봐야죠.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1단계로 올 겨울에 계단창의 단열 성능을 극대화시켜 보는 거예요. 임시로. 유리에 뽁뽁이도 다 붙여보고 실내 쪽에 아예 비닐로 막을 쳐서 창을 통해 온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보는 거죠. 두 번째, 계단실을 통한 열 이동을 차단해야 돼요. 이 문이 있어서 이게 겨울에 난방이 일로 다 올라오지 않게 이거 닫으면 이게 난방 효과가 훨씬 극대화되죠. 야, 이게 왜 있냐면요. 이게 2층 올라가던 계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을 달아놓은 게 1층에 난방 돌릴 때 얘를 딱 닫아주면 1층의 난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부분에 문을 만들어서 1, 2층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옥상 쪽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연돌 효과를 아예 차단해 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임시로 해봤을 때 202호 벽에서 결로가 안 생긴다면 외부 창호의 문제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본공사 들어가야죠. 외부 창호의 단열 성능을 향상시켜줘야 하는데 창 전체를, 그러니까 창틀 전체를 다 바꿔주면 좋겠는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 창틀은 좀 놔두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유리창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 유리라는 거가 단판 유리와 단판 유리 사이에 가스층을 둬서 단열을 하는 이런 방법인데 저 가스층 두께가 최소 12mm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5mm 단판 유리, 12mm 가스층, 5mm 단판 유리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창으로 교환을 하는 거죠. 복잡하면 아예 이거 보여주시고 이대로 유리창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22mm 복층 유리로 바꾸는 거죠. 또 하나, 창틀 주변 우레탄 폼 사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실내 쪽에서 창틀 주변 몇 군데 한번 깨보시고 우레탄 폼 시공이 안 되어 있으면 저 창틀과 골조 턱 그 사이에 최소 10mm 이 부분은 우레탄 폼으로 다 쫙 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털어내고 우레탄 폼으로 충진해 보세요. 그리고 끝에는 코킹으로 싹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열에 투자되는 비용은 결국 연료비 절감 효과로 몇 년 안에 본전 다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과 계단실 사이 벽, 아까 그 문제가 됐던 그 벽, 거기에도 단열재를 시공해 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단독주택이면서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조건을 보면 열 관리율은 0.340 이거면 돼요. 비드법 2종 3호로 87mm 나오네요. 87mm 비드법 단열재 벽에다가 붙이세요. 그리고 석고보드 붙이고 도배하고 그러면 완벽한 단열 공사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 온돌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겠냐라고 물으셨어요. 온돌이라는 게 열 반사판 단열재인데 이건 결코 좋은 단열재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연구 보고서는 한국 패시브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6mm짜리 열반사 단열재의 열 관리율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0.74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건데 감이 잘 없으셔도 저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스폰지예요. 단열재가 아니고. 굉장히 비싼 스폰지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드법, 압출법 이런 거를 부피 단열재라고 하는데 그런 단열재 쓰세요. 비드법 또는 경질 우레탄 같은 부피 단열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열재는 결국은 일정한 두께와 부피가 있어야 돼요. 바르는 단열재라고 그래가지고 페인트만 바르면 단열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참고로 제 이전 동영상 여기 이제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